반갑습니다. 테크인 주주 여러분들. 저는 데이업의 반도체 멘토 류민입니다. 테크인도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테크인의 가격 조정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이런 글로벌 밸류에이션 재조정되는 가운데에서 그런 영향 같은 것들, 그리고 가격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이제 좀 실적 부분과 연관해가지고,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 테크인 말씀드리기 앞서서 세미컨덕터 ETF가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SMH 지수인데 25개 반도체 업체들 ASML이라든지 엔비디아, TSMC, 뭐 ARM이라든지 브로드컴 뭐 이런 유수한 기업들 25개의 기업들의 지수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테크잉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은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향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납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셔야 되겠고 여하튼 어제 밤에 60일선을 통과해서 내려갔고요. 개파락으로 뚫고 하향 돌파해가지고 120일선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20일선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이 선을 좀 연장했을 때 뭐 이렇게까지 지금 떨어진다고 보면은 이 선을 좀 그어 봤을 때 여기죠. 여기까지 떨어진다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에 실적 발표하기 전입니다. 전에 딱 이렇게 행보하다가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죠. 여기까지 올랐다가 쌍봉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간에 밸류에이션 재조정도 있을 것이고 뭐 풋옵션에 멘징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풋옵션 선물 쇼치는 세력들 뭐 이런 세력들의 분기적으로 만기일 이전에 차익 실현해가지고 멘징하는 이런 물량도 있을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나오는 물량에서 멘징 물량도 있겠지만은 이 차익 실현보다 이제 가격 조정의 의미가 좀 더 깊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SMC 실적하고 어제 또 IBM 실적 나왔었죠. 6월 달에 실적을 보게 되면 2023년도에 가장 업황이 좋지 않았을 때 비교해서 AI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이 23년 4분기부터 인식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지금 1분기까지 6월 달까지 지금 실적이 그렇게 상향하지 못했다. 컨센보다 상회했지만 생각보다 좀 저조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분기에 비해서 또 한번 비교를 해보면 1.3달러 예측했는데 1.34가 나왔고 1.34에서 1.48로 주당 순이익이 올랐죠. 이것을 계산해 봤을 때 거의 뭐 1%도 되지 않는 상승률이죠. 10% 돼도 되지 않는 거의 10%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글로벌적으로 인식상으로 한 두 배, 세 배 정도, 두 배 정도 상승해줘야 되는데 10%밖에 상승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브로드컴, IBM이죠. IBM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반도체 하드웨어 관련되어 있고 그 하드웨어 관련된 업종들의 이 상승률이 그닥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8에서 뭐 2.4로 크게 상승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상승 크게 해줬습니다만은 23년도에 비교해서 별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23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24년도 1월부터 크게 상승해 왔었죠. 그랬는데 이 상승폭이 글로벌적인 기업도 상승폭이 작다 보니까 테크잉의 이 24년도부터 반영되었던 AI 반도체 관련해서의 기대감이 다소 이제 좀 반납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아무래도.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을 거죠. 적정 가격, 얼마 정도 적정 가격을 잡으면 될까요? 지금 사실 PBR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8배입니다. 8배. 8배라서 뭐 어떻게 적정 가격은 이미 넘어섰다고 봐야죠. 넘어섰다고 봐야 되고 사실상 실적 면에서 지금 1분기 실적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2분기 실적도 사실 기대되지 않습니다. 여러 이제 유수한 업체들, 글로벌적인 업체들 2분기 실적 다 지금 10%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4년도에 분명히 AI 반도체의 붐이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 440% 상승한 것에 비해서 다른 업체들은
그렇게까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맞고요. 그리고 2분기까지도 사실 실적 상승하는 것이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향으로 들어가는 H200이라든지 HBM3라든지 5세대 HBM3라든지 이런 것들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이런 제품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은 매출 반영이 되는 것은 이 3분기 중에서도 8월 말부터입니다. 8월 말부터 인식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실적이 지금 2분기까지는 좋게 나올 수가 없죠. 테크잉의 2분기 실적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여기 아마 이 지금 박스, 네모 쳐놓은 박스 있죠? 이 부분 왜 쳐놨냐면, 이 부분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이때부터 말씀드렸었고, 이미 보유자의 영역, 지나쳤고, 그 고점 찍고 내려온 상태에서도, 이미 제가 방송 때 전 방송 때 말씀드렸던 보유자의 영역, 수준까지 내려왔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유자의 영역인 것은 틀림없죠. 그때도 보유자의 영역, 지금도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전혀 저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적정 가격은 얼마인가? 미래 컨센을 가지고 와야죠. 미래 컨센을 가지고 오면 일단은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향으로 납품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은 캐파 자체도 지금 늘리고 있지만은 일단은 수주 잔고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수주 잔고가 지금 284억이죠. 일단은 뭐 하이닉스 양, 마이크론 양, 삼성 디스플레이 양, 삼성전자 양이죠. 이 세 3사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수주 잔고가 284억밖에 되지 않죠. 이게 과연 그 기대감, 반영이 이만큼 될 일인가 싶은 부분이, 쉽다고 생각 드는 부분이 바로 수주 잔고 때문이고, 5월달 기준이긴 합니다. 5월달 기준으로 284억이고, 일단은 장비가 납품을 하려면은 그 IDM 업체들, 이 고객사가 캐파 증설이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 2분기까지 실적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3분기에도 나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최고 빠른 이 캐파 증설 완료 시점이 이 24년 11월 시점입니다. 그때 그 납품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테크잉도 지금 뭐 추가적으로 이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7월 달에 정정이네요. 정정 계약 종료고 5월부터 7월까지죠. 그래서 이게 마이크론향으로 매출액 대비 5% 이렇게 받았죠. 마이크론이 지금 캐파 증설하면서 아직 준공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된 것에 대한 어떤 캐파 그 공급 계약이 아니라 지금 사실 이미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의 그 공장향으로 납품된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그 신규 공장 짓고 있죠. 그 미국에 보조금 받으면서 신규 공장 짓고 있고, 하이닉스도 2천 공장, 청주 공장 11월에 완료 예정이고, 삼성전자도 평택 4공장, 5공장 완료 시점을 예상했을 때 내년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장비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너무 빨리 선반영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일단은 선반영이 너무 빨리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실명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었죠. 역대 외국인이 계속 매집을 해왔었는데, 글로벌적인 하방 밸류에이션 재조정 구조 속에서 테크잉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장비 매출액이 좋았던 21년, 22년 기준으로 2,500억, 2,600억 정도의 매출을 냈었는데, 지금 분기 매출을 보면 400억이죠. 2분기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3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제 생각에는 이 3분기, 4분기에 나눠서 공급 계약이 체결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2분기 내에서
캐파 증설에 따른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그걸 이제 3분기, 4분기를 나눠야겠죠. 2로 나눠야 될 거고 이제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23년도 좀으로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3년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이랬습니다. 23년의 주가 이런데 24년에 만약에 매출액이 23년과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갭이 얼마나 나죠? 10,000원에서 49,000원이죠. 5배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격 조정이 있어도 5배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미국 신규 공장으로도 납품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거 대비해서 지금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매출액이 2,600보다는 훨씬 증가하겠죠. 한 5천억 예상을 해볼게요. 두 배 예상을 해볼게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말이 된다고 생각 들고, 2배 예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면은, 일단은 이때의 EPS 한번 봐야겠죠. 23년도에 EPS가 862원이죠. 22년이요. 22년도에 862원이죠. 여기에서 2배 정도 증가한 것이 아무래도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 5천억 달성하고 당기순이익도 거의 2배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당기순이익이 300억입니다. 300억에서 2배 증가했을 때 이제 EPS 주식수 변동 없으면은 1,600원 잡아볼 수 있겠죠. 1,600원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를 꺼내 보고요. 1,600원 곱하기 아니죠. 지금 5만 원이죠. 5만 원으로 해서 나누기 잠시만요. 5만 원 나누기 1,600원. 자, 30배 나오죠. 30배. 자, 지금 반도체 TSMC 아까 보실까요? TSMC 실적을 보면 TSMC랑 사실 할 거리가 못 되죠. TSMC는 워낙에 이 초미세 공정의 파운드리도 물론이고 후공정도 물론이고 워낙에 집중되고 있는 회사라 비교할 거리가 못 되는데 지금 주당 순이익이 1.5라고 칠게요. 1.5달러라고 치고 지금 주가가 15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100배죠. 자, TSMC가 100배고 그러면은 이 테크잉이 지금 PER을 보게 되면 적자 상태라 사실 PER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적자 상태죠. 적자 상태라 PER이 나오질 못하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난처합니다. 계산하기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2,500억은 달성하겠다라고 보고 그러면 22년도에 2배 곱하지 않고 계산을 해볼게요. 2배 곱하지 않으면 60배네요. 간단하게 계산을 했을 때 아까 30배 나왔으니까 2배 계산을 하지 않으면 22년도 수준으로 매출액이 나온다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60배가 나오겠죠. PER이. 자,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60배죠. 60배. 60배고 7만 원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7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아까 800원으로 이제 1,600원으로 계산했으니까 800원으로 계산해야겠죠? 7만 원 나누기 800원. 87배죠. 이게 맞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TSMC가 100배라고. 그러면은 TSMC가 그렇게까지 첨단 공정을 하고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는 업체인데 과연 TSMC만큼의 PER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보면은 아까 매출액에서 봤을 때 매출액이 3배 정도 나오지 않는다면 좀 받기 힘들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5천억은 달성할 수 있을지언정 7,500억은 힘들 겁니다. 7천억은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 그만큼의 캐파가 나오지가 못하고요. 일단 가동률이 나오지 못할 거고, 지금 캐파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하더라도 2배 이상, 2배에서 한 2.5배 사이
가능하더라도 3배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 당기 순이익이 지금 적자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은 PBR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일 텐데 과연 적정한 가격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보유자의 영역 아직까지 못 벗어났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데크닝 영상은 이번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